남북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평양 공동선언문에 대해 기독교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기독교계가 탈북민과 외국인 유학생 등 명절이면 외로움이 커지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최근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백석대학교 정정미 학사부총장을 만나 기독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평양에서 회담을 가진 남북한 정상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문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교계에서는 이번 선언문이 착실히 이행돼 한반도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길 기대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평양 선언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제 협력, 이산가족 면회소 상설화와 문화체육 교류 협력 확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온 교계에서는 이번 공동선언문이 지난 4월 판문점 선언문에 이어 보다 구체화되고 진전된 성과를 이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비핵화 부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부속 합의서로 채택하는 등 실천적 진전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하고 특히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을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북미 관계 개선에도 큰 진전이 있길 기대했습니다.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이 영변의 핵시설도 영구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천명을 한 거거든요. 미국에게 좋은 신호를 보내는 거다. 이 완전한 비핵화에 협력하겠다고 이제 남북 정상이 합의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좀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총연합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해소와 평화 공존, 비핵화와 교류 협력에 대한 합의 사항을 남북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해 민족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길 바란다며 합의를 환영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개소를 비롯한 인도적 협력과 다양한 교류 협력 추진을 선언한 것도 앞으로 민간 교류의 지속성과 확대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특히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 기념하기로 하면서 남북교회 공동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교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빠르게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교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북 지원 사업의 재개와 확대 논의도 보다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이상 이 같은 협력 의지가 실천되긴 어려운 만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남과 북의 자주적 노력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대북 제재 조치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어느덧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명절이지만 고향에 갈 수 없는 탈북민이나 외국인 유학생들에겐 상대적으로 외로움이 커지는 때이기도 하죠. 기독교계가 이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열고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40명의 탈북민들이 서울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수문장 교대식이 신기한 듯 유심히 지켜보고 경복궁을 배경 삼아 기념사진도 남겨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한국기독교연합이 탈북민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서울 나들이입니다. 탈북민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등 꾸준히 탈북민 사역을 해온 한국기독교연합은 5년 전부터 매년 추석을 앞두고 탈북민 위로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가위가 가까운데 고향을 떠나서 여기 오신 분들, 가지 못하는 그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행사를 만들었고요.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오늘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한국교회의 따뜻한 관심 덕에 달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한가위를 맞을 때마다 그 두고 온 고향과 두고 온 그 형제, 친척, 자매들을 정말 마음속에 그리는 한가위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에 가장 소중한 추억을 불러오는
그런 명절인데 이런 명절을 앞두고 우리를 초청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 기념관과 남산 서울타워, 한옥마을 등 서울 곳곳을 탐방한 탈북민들은 북을 떠나 서울에 왔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지금껏 서울 시내 구경 한번 제대로 못했다며 즐거워했습니다. 또 나들이 동안 남북 정상회담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빨리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속히 통일 빨리 이루어가지고 정상회담이 이루어가지고 오늘 같은 이 자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이렇게 웃으며 즐기며 이렇게 노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한편 기독교 대학인 백석대학교는 추석을 앞두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전통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우간다 등 9개 나라 유학생 100여 명이 한복 입기와 가야금 체험, 민속놀이 체험 시간을 갖는 등 한국교회가 명절이면 더욱 외로움을 느끼는 이웃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제108차 정기 총회를 열고 있는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박종철 목사를 새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박종철 신임 총회장은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08차 정기총회에서 새소망교회 박종철 목사가 새 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와 2파전으로 치러진 선거는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투표자가 나오지 않은 데다가 일부 부정투표까지 발견돼 2차 투표로 이어졌습니다. 부정투표에 대한 선관위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문제 제기로 한때 개표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선관위가 부정투표자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표가 재개됐습니다. 2차 투표 결과 박종철 목사는 904표를 얻어 791표를 얻은 고명진 목사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제1부총회장을 지낸 바 있는 박종철 목사는 3번의 도전 끝에 총회장이 됐습니다. 박 총회장은 그동안 여러 목회 현장을 돌아보며 미자립교회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느꼈다면서 미자립교회 지원을 확대하고 목회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자립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제가 1년 동안 임기를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학교, 또 그다음에 여러 기관들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2부총회장에는 단독 출마한 이종성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한편 새로 선출된 침례교 임원들에겐 풀어야 할 복잡한 현안들이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교단 신학교인 침례신학대학교가 학내 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교육부로부터 임시이사를 파송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 교단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연금재단 또한 새 임원들이 이어받아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함께 침례교 총회가 내세운 주제는 침례교단이 직면한 여러 현안들을 풀어가기 위해 교단의 역량이 집중돼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 새로 선출된 임원들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경주에서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를 표방하는 백석대학교가 최근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자율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백석대학교 정정미 학사 부총장을 만나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백석대학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내용 등을 들어봤습니다. 박성석 선임 기자입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우리 시청자들에게 간략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백석대학교는 1976년에 설립돼서 올해로 42주년을 맞이하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기독교 학부를 비롯해서 인문사회계열 또 자연과학계열까지 12개 학부 49개 전공에 12,000여 명의 학부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원까지 하면 약 한 16,000여 명의 큰 규모의 대학입니다.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지요?
올해 상반기에 대학가에서 최고 관심사는 기본 역량 진단 평가였을 겁니다. 말 그대로 이 평가는 대학의 기본 역량을 평가한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기본 역량이 충분하다라고 판정이 되면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해서 목적성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혹시 이 기본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입시 정원을 10%, 15% 혹은 35%까지 감축하게 합니다. 일반 재정 지원도 역시 제한을 하게 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학생들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 장학금에서도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결과인 거지요.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예비 발표에서부터 일찌감치 자율개선 대학으로 판정이 되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추구했던 그 기독교 정체성과 학문의 수월성, 이것을 같이 병행하겠다 하는 그 노력이 인정받게 된 것 같아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백석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인데 다른 기독교 대학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특성이 좀 있나요? 우리 주위의 소위 기독교 명문대학이다라는 대학을 보면 처음에는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 기독교의 모습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에서는 그러한 현상을 일찌감치 인지하고 어떻게든지 이 기독교 정체성을 고수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총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체프를 가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체프를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고 많은 교직원들이 먼저 변화가 되어서 학생들을 자기 신앙으로 이렇게 지도하려고 하는 그 어버이의 심정을 가지고 지도하는 모습,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백석대학교가 갖고 있는 타 기독교 대학과의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인상이 좀 드는데요. 또 청년 취업이나 창업 지원에도 학교에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어떤 지원 사업을 좀 하고 있나요? 네, 우리 학교에 우선 대학 일자리 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천안, 충남 지역의 모든 학생들을 위한 일종의 허브 센터인데요. 10명의 취업 지원관이 있어서 진로 교육에서부터 취업 활동까지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취업뿐만 아니라 해외 취업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K무브 사업이나 청해진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정보통신 분야나 아니면 관광 분야 등등에서 전문인을 양성을 해서 미국이나 일본 지역으로 진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매년 약 한 60여 명이 해외에 진출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창업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창업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창업 공간뿐만 아니라 그 사업화하는 그 과정의 전반적인 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무료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백석대학교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도 앞장선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학교가 추구하는 모토 가운데 하나가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웃, 특별히 소외된 가정을 좀 돌보자 노력을 해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여 년 동안 실행해온 백석쿵 캠프입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전국의 시설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우리 학교로 초청해서 며칠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스태프가 되어서 롤 모델의 역할을 해서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전공 교수님들하고 학생들이 각자의 전공을 살려서 교육봉사, 의료봉사, 공연봉사, 또 벽화 그리기 봉사 이런 것들로 또 각자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남북 정상회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전도단 대전 NK사역팀이
대전 북한 섬김학교를 열고 복음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부산 기독인 기관장회에 신임 회장 취임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수전도단 대전 NK 사역팀이 12주 과정의 대전 북한 섬김학교를 개최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는 주제로 한코리아 대표 양영찬 선교사 등 10명의 강사가 북한의 상황 등에 대해 강의합니다. 세미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 탈북민 가족들과 아니면 해외 노동자들과 연결을 시켜서 직접적으로 사역을,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학교입니다. 부산 기독인 기관장회에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한 고신대학교 안민총장의 취임 예배가 열렸습니다. 신임 안민회장은 기관은 물론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일조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후대에 전하는 일도 중요한데요. 전북에서는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 건립을 앞두고 특별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감독 후보자 정책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전라북도 기독교 성지화 사업 추진협의회가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 건립을 앞두고 성공적인 건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은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가 제33회 행정총회 감독 후보자 정책 발표회를 열고 공정선거를 다짐했습니다. 기호 1번 속초 조양교회 최선길 목사와 기호 2번 원주 명륜교회 신관우 목사는 정책 발표에서 감리교와 강원 지역 교회 부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